네, 안녕하세요. 오늘 4월 8일 수요일 두 번째 꼭지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꼭지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내주에 제대로 못해요. 내주에 월화 못하게 되거든요. 돌아다니느라고 오상정 대표하고 같이 이 공명선거 지원단 이제 우리 현장에서 우리 동지들이 5박 6일 지금 저걸 지키고 있는데 선관위 사전투표지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행감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 꼭지씩 더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우선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그럭저럭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좀 두드러기 날 것 같아도 오늘 이야기의 첫머리는 미래통합당 최고의 공천을 칭찬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잘하셨어요. 광주 서구갑 주동식 후보입니다. 주동식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렇게 사실 떠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 페북에 주동식이라는 동명이인이 있는데 그중에 못생긴 주동식 골라서 들어가 보세요. 또 이 후보로 나온 다음부터는 주동식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주동식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동식 후보가 광주 매일신문과 인터뷰한 이야기 중에 네 꼭지를 뽑아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보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입니다. 가장 진보적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호남이 진정으로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지향적 좌파와 절연하고 건국, 산업화, 자유민주주의 등 우파 가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을 섬기는 4대 모화 전 근대의 상징인 조선을 벗어나 근대화와 해양문명, 즉 미국 주도 현대문명 가치 위에서 세워진 민주공화국입니다. 호남이 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옹호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1980년대의 유산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한때 광주의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광주의 미래를 가로막는 역기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극적 사건에 대한 기념비만 늘어나는 도시, 제사만 지내는 도시, 젊은이들이 미래를 보며 뛰어들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가 없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동식 후보가 조금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아마 미래통합당은 제명했을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계속 지금 제명을 막 해나가고 있는데 다행히 주동식 후보가 험지, 사지, 광주에서 고군 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차마 제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 주동식 후보 공천 잘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잘했어요. 착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예, 이제 토론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동식 후보는 저랑 꽤 인연이 깊어요. 제가 IT 쪽에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주동식 후보가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1990년대에 전자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끔 취재하러 가거나 혹은 뭐 알고 싶을 때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제가 그때 IT에서 정말 날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좀 건방진 얘기하면 제가 뭐 여차저차한 사정만 없었으면 지금 네이버 다음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윗길입니다.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정신 승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주동식 기자가 주동식 후보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저랑은 2000년대는 별로 안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2010년대 중반쯤 보니까 이 양반이 페이스북에 주동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동식이 그 주동식이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배꼽을 잡고 웃었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유세차인데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유세차죠. 근데 유세차 어디서 많이 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 조직의 시위 차량입니다. 저희 조직의 시위 차량의 뒷부분에 다시 저거를 해갖고 저걸 했죠. 다시 골조를 조금 더 보강해서 거기다가 저렇게 채우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발전기 채우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혼다 저소음 그게 3kW인가 5kW짜리니까 센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앰프 채우고 저 작업은
세 명이 했습니다. 저하고 제가 제일 일 적게 했고요. 두 번째로 일 적게 한 사람이 누구냐? 무려 주대환 선배입니다. 주대환 선배는 제가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원래 민노당 옛날에 2000년대 초반까지 민노당 정책실장을 하다가 그때 2006년 1심의 사건 아주 초대형 간첩단 사건이죠. 그거 제대로 캐고 나서 국정원에서 쫓겨난 국정원장이 바로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의 2번 김승규 전 국정원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는 법무장관으로서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장으로서 단명한 국정원장으로서 잘 지켜내셨고 그 이후에는 인터넷에서 주로 여러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글들을 잡아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하는 아주 맹렬한 활동을 사실상 뒤에서 이렇게 많이 돌봐주시고 계시는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서 어른으로서 그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전남 순천 분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 10살 무렵에 아버님 생명을 구한 분입니다. 그 무렵에 6.25가 나서 바닥발갱이들이 죽창 들고 이 김승규 지금 예비 후보죠.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 2번 후보의 집으로 죽창든 바닥발갱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을 이제 살해하겠다고 습격을 했을 때 기지를 발휘해서 아버님한테는 이제 그 뒷문 쪽으로 도망가시라고 사인을 주고 문 앞에 나가서 그 무서운 폭도들을 응대를 하면서 시간을 끌은 거예요. 몇 분을. 그런 분입니다. 만나 뵈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아주 선량한 분이고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맥을 잇는 사람입니다. 거의 주동식 여기 후보도 그 느낌이 비슷해요. 인간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제가 그래서 감히 5월의 향기는 주동식한테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5월의 향기는 5월 기념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5월 광주 이름을 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5월의 향기는 주동식 같은 사람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향기가 있다면. 어쨌거나 이거를 할 때 아까 그 김승규 원장이 이제 그 당시 원장 전 국정원장이 그때 깐 초대형 간첩단 사건 그거 까고서 쫓겨난 거거든요. 1심회를 깠을 때 민노당 정책실장으로서 그거 종북이다. 그 사람들 민노당에 적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민노당에서 쫓겨난 분이 주대환 선배입니다. 저희 이제 서울대 운동권 한 4, 5년 선배고 노선은 저랑 완전히 달라서 아마 제가 1980년대 후반에 만났으면은 거의 주먹 쥐고 달려들었을 그런 사이죠. 그러나 이제 늙어가면서 보니까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이제 크게 우회해서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길로 들어왔고 저는 저대로 우회해서 또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만들 때 두 번째로 놀면 하면서 그래도 옆에서 도우심 양반이 주대환 선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거를 이제 많이 이제 그 이른바 노가다를 한 거는 또 다른 제 후배가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운동권 출신 3명이 노선을 달리하는 3명이 다 여기에 힘이 합쳐진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채워서 내려보내줬어요. 차를. 그랬더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앰프랑 발전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주 빵빵합니다. 한번 그 짜랑짜랑한 연설 좀 길지만 너무 감동적인 연설이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비판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거도 못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 몇 표 얻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 양심상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고 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인데 그래도 문재인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제가 이 슬로건을 내걸었더니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잘한다 그러십니다. 문재인 잘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잘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잘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제였습니다. 경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한 것 같습니까? 코로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마자 기업들 실적이 절반 이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도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탈원전 아무 근거도 없는데 탈원전합니다. 왜 탈원전하는지 아세요?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한다고 그럽니다. 탈원전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비판을 해도 그런 소리는 정권 바뀌면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게 대통령으로 생각 저립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망하면 문재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건 산업이 잘 되고 수출이 돼서가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 정권이 우리나라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재산을 풀어가지고 지금 물 뿌리듯이 뿔뿔이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국 경제 빚잔치 하는 겁니다. 빚잔치. 한국 경제의 모든 거 팔아서 줄이고 정권 유지하고 한국 경제가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경제만 망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인지 외신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은 큰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고 그래서 한국은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가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망하고 안보는 무너지고 이런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정권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망하면은 그 결과가 정말 걱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망하면은 그 정권이 망하면 안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면 제 고향 호남이 제가 사랑하는 광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을 가장 많이 지지해줬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고 전국의 문재인을 욕해도 오직 광주와 호남만은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재인 정권이 망하면 호남에 흔히 하는 말로 독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독박을. 지금 호남이 문재인 지지하는 것은 빚보증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빚보증. 우리 집문서, 땅문서, 선산문서 다 바꾸고 대출 받아서 문재인 정권한테 올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먹고 튀면 호남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호남이 이 문재인 정권과 달라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립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욕 얻어먹을 거 알면서 출마했습니다. 제가 광주가 고향입니다. 광주, 저도 옛날에 좌파 출신이었고 전두환 노태우 때 군부독재 항의에 싸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의 민주화는 민주화가 아니라 좌경화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민단체들이 이 정부 돈 뜯어먹는 그런 경제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호남이 광주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신있게 우리를 따라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호남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호남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광주와 호남이 지지해 준 것을 제대로 그것을 그 은공을 갚아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몰락시켜서 호남까지 용어답게 만드느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번 총선에서 저는 민주당 문재인 지지자 단 한 석도 조선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호남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문재인이 승리하면 문재인은 이제 아무것도 거칠 게 없습니다. 정말 막장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때 우리 호남이 대한민국에,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광주가 위험하고 호남이 위험하고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저기 김정은이 지배하는 북한 집시조선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진핑이 지배하는 중국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한 폐렴 중국이 하는 거 보세요. 그건 나라도 아닙니다. 완전히 대막장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미국, 일본 욕하면서 미국, 일본과 갈라서고 중국과 가까이 옵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같은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과 갈라서고 북한,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손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중국은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번에 우한 폐렴하는 거 보세요. 그 나라 국민은 국민도 아닙니다. 이 공산당의 개돼지들이 중국 인민들이고 북한 인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미국, 일본 갈라서고 북한, 중국과 가까워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지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었을 때 호남이 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 문재인을 추동하는 자 민주당 단 한 표도 주지 마시고, 비록 후보 적지만 기호 2번 서구갑에 나온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주동식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이 한 표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증수 표보 보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4월 15일 과거 80년대 유사한 낡은 좌파 민주당 아니라 건국과 산업화의 주역인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주동식을 지지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 아무리 욕을 먹고 있어도 건국을 했고 산업화를 했고 대한민국 발전시킨 한강의 기적의 주역입니다. 그거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호남, 광주 현명하신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정말 고개 숙여서 머리 숙여서 깊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목소리 좋죠. 그리고 연설 내용도 좋고, 저는 이 주대원 후보가 이번 선거의 당락과 상관없이 광주 나아가 호남을 다시 살려내고 다시 이 정치 의식이나 이런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미래통합당 이제 그 칭찬해 줬으니까 이제 최악의 추태를 또 얘기를 해야죠. 이 김대호 관악갑 후보를 제명을 했죠. 이제 소위 세대 비하 발언인데 정말 세대 비하 발언 했냐 이거예요. 김대호 후보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60, 70대는 대한민국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아는데 30대 중반부터 40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나라였고 기준이 일본이나 유럽쯤 되는 것 같다.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는데 30대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뿐이다. 맞는 말이네.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윤리위는 있을 수 없는 발언, 제명해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이 지도부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니들이 진짜 있을 수 없는 망언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간. 예를 들어서 김무성은 2012년 12월 지금 대선을 바로 앞두고 뭐라고 말했냐. 2008년 광우병 때 광화문 군중을 공권력으로 쓸어버렸어야 됐습니다. 망언이죠. 물론 굉장히 어리석은 광란이지만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순진해서 나왔어요. 속아서. 그럼 그걸 방패로 찍고 버스로 밀어가지고 거기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거기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데 얼마나 자발적이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그 사람들 전체를 치명적 적으로 돌렸어요. 자, 내용으로 보면 김무성 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선거공학적으로 따지면 얍삽한 표 계산으로 따지면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김무성 제명했습니까? 그때 조선중앙이 날뛰듯이 그렇게 김무성의 발언에 대해서 망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망언이라고 깐 유일한 언론인은 뉴데일리 주필 백모 박성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김지아 선배 말 인용해서 욕을 했죠. 개땡땡이라고. 그때 김지아 선배 만나러 갔더니 야 김무성이 저거 정신머리 있는 땡땡이야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망언이에요. 미래통합당 지도부님들. 황교안, 김종인 이게 망언이야 당신들. 망언이 뭔지는 알아? 아까 한 말이 뭐가 망언이냐고. 입 바른 소리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좀 있어야지. 그리고 이게 얍삽한 표계산만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표계산만 가지고 따져봐도 이게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적과 알을 가르고 우리 편을 결집시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우리 편을 소외시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이때까지 해왔던 미래통합당 열성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 자유우파 지지자들을 계속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그런 행위야말로 망언이고 폐악질이에요. 김대호 씨 이렇게 생겼죠. 오른쪽이 좀 화장빨 했을 때 얼굴이고 왼쪽이 이제 보통 때 좀 저런 스타일입니다. 학교 선생 같은 타입이고요. 저랑은 케미가 잘 안 맞아서 저랑은 가깝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대호 그 후보는 아마 이런 계산일 겁니다. 배짜라 깡다고. 당연히 이렇게 배짜라잉. 특정 지역 말로 하면 그렇게 되죠. 당원 당규에 하면 제명 결정 이게 7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어저께 10일 이내 즉 17일까지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제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7일 제명 결정에 의해 공천 취소를 하지 못한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김대호 후보한테 필요한 거는 배짜라 이 깡다구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면 미래통합당 후보 자격 상실 안 해요. 결국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추잡한 생쇼를 벌여서 민낯을 드러낸 것일 뿐 김대호 후보에 대해서 하등의 타격을 입히기는커녕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줘서 김대호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표가 결집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개발질 감사합니다. 김종인 개발질 계속 그렇게 개발질 하십시오. 자 이렇게 개발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질의 맛이 들려서 오늘은 또 차명진을 제명했어요. 차명진은 무슨 얘기였냐? 제명 이유는 TV토론에서 차명진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텐트에서 뭐 쓰리썸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당사자가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 알게 된 사실 아닙니까? 저도 들었는데 그 얘기했다고 제명해요. 이쯤 되면 미래통합당 막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심한 미래통합당의 한심 두심 작태 앞에서 우리는 4대 전략을 가다듬습니다. 첫째, 미래통합당이 믿음직해서가 아니라 적 1과 적 2를 싸움 붙이기 위해서 적 1은 문재인 586,
반미 종중 종북 연방제 세력이고 적이는 바로 미래통합당이 그 죽은 노릇을 하고 있는 조선중앙이 이끄는 친미 박쥐 영구분단 세력입니다. 이 둘을 싸움 붙이기 위해서 적이에 힘을 좀 실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이렇게 환멸스럽더라도 반드시 투표장 가셔서 반드시 웬만하면 미래통합당 찍되 단지 황교안, 나경원, 김용태, 정근태, 장제원 이 5 정도는 아예 찍지 말르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후보를 찍어버리세요. 그 5 정도는 이번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 한 대여섯 빼놓고 나머지는 선거구에서 찍어주세요. 선거구에서 찍어주세요 그냥. 그리고 비례는 반드시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찍지 않고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군소정당을 찍어줘야 됩니다. 우리공화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공화당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자유통일당도 저는 1, 2, 3, 1, 2, 3, 4 뭐 이런 분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분은 기독자유통일당 이번 김순규 원장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갸우뚱갸우뚱해요. 저분들이 과연 적합한가? 뭐 자유공화당 비례명단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서청원 같으면 저는 아직 경기를 일으킨다고요. 서청원 윤상현 책임져야죠. 김무성만큼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인데 행감치고 앉아서 박 대통령 지켜나가는 거 가만히 구경만 한 사람들 아니에요. 일찌감치 먼저 하야하라고 가서 들쑤시기나 하고. 그 연세 드신 분이 무슨 영화를 더 누르겠다고 당까지 옮겨서 비례 2번으로 나오시나? 아주 비례 명단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거나 그러더라도 거기 우리공화당이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찍으세요. 절대로 이 미래한국당이나 뭐 미래통합당 찍을 일이 아닙니다. 비례는. 선거구는 웬만하면 미래통합당 찍으세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 갔냐 이거야. 우리 뭐 할 거냐. 우리는 실속을 챙겨야 돼. 실속은 뭐냐. 지역에서 자유시민이 조직화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조직화 프로젝트로 공명선거 지원단을 하고 있죠. 이 공명선거 지원단은 한시 조직이니까 이거 곧바로 100만 시민. 지금 가입하셔도 좋아요. 100만, BACKMAN, KR. 이거는 계속해서 선거구 쪽에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선거구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명선거 지원단 저희 멤버들이 공명선거 지원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그제부터 시작해서 지역구에서 그 주요 후보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대개 주요 후보가 뭐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거나 더불어민주당이거나죠. 가서 4가지 이슈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선 첫째, 헌법 납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당선된다면. 헌법 납치는 매우 악랄한 음모죠. 헌법을 고치는 방법을 고치자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고치냐? 100만 명만 서명 동의 받으면 헌법에 무슨 내용이든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논의해서 3분의 2 찬성되면 바로 국민투표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세 중립을 내세워서 한미동맹을 깨는 헌법. 젠더 평등을 내세워서 동성혼 이런 걸 완전히 자유화시키는 헌법. 뭐 남북 평화를 내세워서 한강 하구원을 무장해제시키는 헌법. 토지 공개념을 내세워서 사유재산을 허물어뜨리는 헌법. 뭐든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불과 100만 명 서명으로. 전교조 민노총이 주도하는 100만 명 서명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 헌법이 개걸레가 돼서 헌법이 없는 나라가 되죠. 한 번씩 그런 서명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 내전이 일상화되죠. 이거를 김무성과 그 패거리 22명, 김용태 포함, 김용태 아까 빠뜨렸는데, 김용태 떨어뜨려야 돼요, 서울구로. 김용태 포함, 23명의 미통당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앞을 깔았다고요. 자, 이게 해당형이야. 이거 왜 징계 안 해? 그리고 무슨 김대호 차명진만 징계? 거긴 징계 사유도 안 되는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까라, 황교안 까라 전부 단체로 쳐 돌았어요, 이건. 단체로 쳐 도는 거예요. 눈에 뭐가 씌웠다고요. 왜 씌웠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을. 자, 헌법 납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후보한테 그거 묻고. 공수처에 대해서 당신 앞으로 이거 계속 밀고 갈 거냐.
왜 민주당 쪽에도 물어야 되니까. 민주당 쪽에 안 물으면 또 이게 편파 행위가 돼서 발표를 못 해요. 최소한 선거구마다 2명의 주요 후보는 물었다. 이렇게 돼야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공수처 이거 위원 게시타법법에서 앞으로 철폐하도록 노력할 거냐 아니냐. 세 번째 사전투표. 지금 현행 사전투표제 저건 국민 주권 의식에 대한 조롱이다. 아니 선거일 날 노는 임시 공휴일로 노는데 일 안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찾아먹고 그다음에 또 사전투표하고 이게 말이 되냐. 다시 부재자 중심의 사전투표를 원위치시켜야 된다.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대로 밀고 나갈 거냐. 네 번째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기존 선출직, 기존 국회의원, 기존 기초단체장, 기존 광역단체장, 기존 광역의원, 기존 기초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다. 왜냐면 6개월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이뚝 뻥끗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의정보고에 뭐 정책보고에 계속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대대로 물려먹냐. 그것도 못해요. 결과는 당권에 줄을 서야 또 공천을 받아. 그러니까 거듭될수록 정당 정치가 타락하고 뜻있는 신인이 진입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이거 철폐할 거냐. 네 가지를 물으러 다니고 계세요. 지금 우리 동지들이 지역구에서.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1착으로 네 분이 사인을 딱 해줬어요. 자기 입장을. 주호영 대구 수성갑, 김용식 남양주 을, 김선교 여주 양평, 최영근 경기 화성갑. 이런 분들 우리 동지요 이제 사인했잖아요. 사인한 사람들 5, 60명 긁어서 당선되자마자 당선된 다음날 그날 당일날 찾아가서 당선됐으니까 이거 움직입시다 하고 우리 들이댄다고요. 이런 게 바로 시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4명이 1착인데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만 사인하고 말 거냐? 아니죠. 방문 중이거나 지금 우리 동지들이 지금 방문 막 예를 들어 곽상도 같으면 제가 이거 촬영 시작할 무렵 오후에 방문하고 있었어요. 대구 곽상도는. 혹은 지금 본인이 답변을 작성 중이거나 비서가 이제 받아놨기 때문에 후보는 유세하러 다니고 이제 저녁에 와서 그래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감한 문제니까. 혹은 답변을 좀 고민하면서 개기고 있는 중이거나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후보들 200여 명 중에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 한 180개 가능성이에요. 당선 그러니까 격전지 포함 180개 200개 중에 이거 사인할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100명은 될 거예요. 그중에서 한 80명 당선된다. 아 그거 그냥 긁어 모아서 또 밀어붙이는 거야. 당신 사인했잖아. 그게 우리 자유시민이 하는 겁니다. 지역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으로 안 모였으면 이 힘이 안 세요. 국회의원들 선출직은요. 지역구 주민 50명만 딱 스크럼 짜고 가서 딱 원칙과 가치, 민원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 정책에 대해서 딱 들이대면 깨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떼 몰듯이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착으로 세종을 강준현 후보가 사인해 줬는데 자기 입장을 밝히고 사인했는데 그 입장이 저희가 물을 때 1안, 2안 각 항목에 대해서 1, 2, 1, 2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다 저희 입장과 반대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발안, 헌법개헌 그거 좋다. 100만 명 서명하면 국민발안 돼야 된다. 강준현 후보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공수처 그거 검찰개혁이니까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사전투표 그건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거니까 계속 지금대로 가야 된다. 단 네 번째 사전선거운동 금지 그거는 고쳐져야 된다. 그건 철폐시키겠다. 저는 강준현 후보 깡다구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 정도 깡다구는 있어야 돼요. 후보들 태반이 그냥 개겨버리고 무시할 텐데 그래도 강준현이라는 사람은 자기 입장을 밝혔다. 밝히면 오케이. 적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때려서 부셔가지고 거꾸로 때릴 가치가 있는 존재. 나머지는 그 가치조차 없이 그냥 밟아서 문대버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지역 선거구별로 조직화된 자유시민이 국회의원들을 양떼 몰듯 몰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4.15 총선 끝나자마자 국회의원 몰아가는 것과 함께 바로 2022 교육감 선거 2022 교육감 선거를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전 선거운동 금지가 있기 때문에요. 교육감 선거가 2022년 6월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2021년 12월 16일까지만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4월에 시작해도 20개월 동안 마음 놓고 교육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사람 뽑아야 된다 저 사람 뽑아야 된다 그걸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픈해서. 꼴방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시작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